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4월 출생아 증가율이 34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같은 달 혼인 건수도 6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 시설 사업장을 방문해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또 원자력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과 함께 지역 주민 의견도 들었습니다. 국제공동연구진이 세계 최대 탐사 전용 대형 망원경을 통해 우주의 모습을 찍은 첫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모두 4개로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천여자리 은하단 일부와 소행성 발견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4월 출생아 증가율이 34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같은 달 혼인 건수는 6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올해 들어 4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4월 출생아 증가율이 34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같은 달 혼인 건수는 6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에 따르면 4월 출생아 수는 2만 717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8.7% 증가했습니다. 이는 4월 기준으로 34년 만에 최고 증가율입니다. 4월 출생아 증가율은 8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2.9%로 늘어난 뒤 2년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1월에서 4월까지 누계 출생아 수는 8만 5,739명으로 전년보다 7.7% 증가해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 4월에 0.79명으로 0.06명 증가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올 들어 4개월 연속으로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은 혼인이 증가하고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늘면서 출생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4월 혼인 건수는 18,921건으로 4.9% 증가했습니다. 4월 혼인 건수는 2019년 2만 26건 이후 4월 기준으로 6년 만에 최대였습니다. 혼인은 지난해 4월 이후 13개월 연속으로 늘었습니다. 4월 사망자는 2만 8,785명으로 225명, 0.8% 증가했습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 증가는 8,068명이 감소해 66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국내 1호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의 해체 작업 개시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안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해체 승인이 난다면 고리 1호기는 지난 2017년 6월 연구 정지된 이후 8년 만에 국내 최초로 원전 해체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5월부터 해체 사전 준비의 하나로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설비와 시설 표면의 방사능을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전 원자력시설 사업자인 한전원자력연료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해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원안위는 한전원자력연료에서는 원전 연료 가공시설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연구동과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을 둘러보고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대한 안전점검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또 대전 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원자력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과 함께 지역 주민 의견도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위장질환 치료제로 사용되는 레바미피드를 파킨슨병 같은 뇌질환 치료제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파킨슨병은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점차 사멸해 발생하는 난치성 뇌질환으로 변비, 위무력증 등을 동반합니다. 한의학연은
박건혁, 임혜선 박사 연구팀은 레바미피드의 위장 보호 효능이 파킨슨병 모델에서 뇌 신경세포 보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연구한 결과 레바미피드가 도파민 신경세포의 생존율을 2.1배, 도파민 분비량을 1.4배 증가시키고 뇌염증 유발 물질의 발현은 3.7배 감소시킨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위장 기능과 뇌 기능이 상호작용한다고 보는 한의학 전통 이론을 바탕으로 현대 신경과학 분야의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한 융합 연구 성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신경염증 저널에 지난달 실렸습니다. 약물 운전 혐의를 받는 방송인 이경규 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씨 측은 평소 앓고 있는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거였다며 법령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약물 운전 혐의로 입건된 방송인 이경규 씨가 1시간 반가량의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옵니다. 취재진 앞에선 이경규 씨는 공황장애 증상이 심해 사건 전날 약을 먹은 상태였다며 약물 복용 의혹을 해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먹고 있는 약들 중에서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몸이 좀 안 좋으면 운전을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제 자신도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차량을 바꿔 탄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기종, 같은 색상 차량이라 오해했던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또 차가 똑같아요. 근데 바꿨습니다. 이 안에도 비슷해요. 제가 운전을 잘 안 해요.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불법 마약류 복용 의혹은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소 가지고 다니던 약봉투를 제시한 것은 물론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 사건 당시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몸이 온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은 변명할 수 없는 부주의였다며 팬들에게 실망을 끼친 점에 사과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때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법적 책임도 불가피합니다. 경찰은 이경규 씨의 진술과 CCTV 등을 토대로 사건 처분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최근 부산에서 고교생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해 자살한 초중 고교생이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초중 고교생 가운데 자살자가 221명으로 2012년 조사가 시작된 뒤 가장 많은 인원이 기록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실시된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에서 자살 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17,000여 명으로 검사 대상 학생 가운데 1.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9,7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교생도 7,8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집값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은이 공개한 주택시장 관련 보고서를 보면 2023년부터 수도권 주택 매매 가격은 9.6% 올랐는데 특히 서울 상승률은 16.1%에 달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비수도권은 오히려 1.7% 떨어졌습니다. 거래량 또한 수도권은 2012년부터 평균을 웃돌았지만 비수도권은 평균보다 아래로 나타났습니다. 해킹 사태로 신규 영업이 중단됐던 SK텔레콤이 50일 만에 영업을 전면 재개했습니다. SKT가 본격적으로 신규 영업에 나서면서 통신사들 사이 가입자 유치 경쟁이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SK텔레콤이 신규 영업을 재개한 첫날, 매장 앞에는 해킹 안심 안내문과 함께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광고가 새로 생겼습니다. 신규 영업이 중단된 지 50일 만으로 정부는 유심 교체 대란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고 영업을 다시 허락했습니다. 예약을 해놓고 줄을 서가지고 며칠 기다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지금 이제 빨리 되는 편 같아요. 지난 4월 해킹 사고 이후 SKT에서 다른 통신사로 갈아탄 가입자는 5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시장 점유율 40%도 무너졌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SKT는 시장 1위 자존심 회복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신규
중지기간에 좀 상당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좀 더 그러니까 정상화를 빨리 하기 위한 그런 준비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KT나 LG U+도 가만히 고객을 뺏길 수 없는 만큼 단말기 보조금을 대폭 올리는 등 공격적인 영업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22일부터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단말기 지원금 규모를 제한한 이른바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보조금 전쟁에 기름을 부을 전망입니다. 여기에 다음 달 초에는 신규 가입자 모집을 위한 절호의 기회인 삼성전자의 신형 휴대전화 출시도 예정돼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보조금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과열 경쟁에 따른 우려도 나옵니다.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그런 그 코스트를 소비자의 어떤 그 통신료 부과라든지 서비스의 좀 질 저하로 좀 전이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거든요. SKT의 영업 정상화와는 별개로 정부는 조만간 해킹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SKT도 이를 전후해 해킹 사고로 인한 위약금 문제 등 가입자 보상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포함된 국제공동연구진이 구경 8.4m의 세계 최대 탐사 전용 대형 망원경을 통해 우주의 모습을 찍은 첫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모두 4개로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천여자리 은하단 일부와 소행성 발견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연구진은 약 10시간의 관측 자료에서 2,104개의 새로운 태양계 소행성을 발견했고 이 중 7개는 위험하지 않은 지구 근접 천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남반구 하늘 전체를 6개의 광학 필터로 3, 4일마다 한 번씩 스캔하면서 10년 동안 관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LG전자가 만든 스타일러와 삼성전자의 에어드레서 등 우리나라 기업이 발명한 상품이 국제 상품 명칭으로 새롭게 채택돼 세계 지식재산기구 누리집에 실렸습니다. 특허청은 지난 4, 5월에 열린 미스 전문가 회의 결과 스타일러와 에어드레서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제품으로서 의류 세탁과 탈취용 스팀 캐비닛이라는 국제 상품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의 드럼통으로 세탁과 건조를 하는 건조 겸용 세탁기와 치과용 치아 미백기, 로봇 창문 청소기 등 국내에서 개발한 신상품들도 국제 상품 명칭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24시간 휴전 합의를 이행함에 따라 12일 동안 이어진 전쟁이 마무리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25일 낮 1시, 미 동부 시간 25일 0시까지 이란과 이스라엘은 순차적으로 12시간씩 휴전하며 큰 무력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지난 23일 저녁 6시간 이내에 마무리 작전과 24시간의 휴전이 끝나면 전쟁이 공식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12일간의 무력 충돌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과 종전 선언을 사실상 수용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도 중요한 단계를 마무리했다고 밝히며 민간인 이동과 경제 활동 등 전시 제한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고 공항 운영도 전면 재개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이 여전히 핵무기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 때문에 미국과의 지난한 협상을 벌이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권영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란이 60% 농축 우라늄 400kg을 비축하고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핵시설 3곳을 폭격하기 전에 우라늄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란 포르도 핵시설 진입로에 긴 트럭 행렬이 늘어선 모습이 담긴 위성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실제 미국 공격 이후 외부 방사능 수치가 증가하지 않아 우라늄이 옮겨졌을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란의 핵무장 시계를 수년 뒤로 미뤘다고 평가했고 미국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But we know that we set the Iranian nuclear program back substantially last night. Whether it's years or beyond that, we know it's going to be a very long time before Iran can even build a nuclear weapon if they want to.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우라늄을 무기급으로 농축하면 핵무기를 10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많은 핵과학자를 제거했지만 이란은 여전히 연구와 개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Iran has made such technological breakthroughs, and they likely have the internal infrastructure for training scientists in their own universities and so on, that I'm sure there's going to be a next generation of scientists who are going to be able to pick up that work. 그러나 핵무기를 만들고 실전에 배치하려면 핵 분열 유발 기술과 운송 수단 등도 필요합니다. 핵무기 보유만이 살 길이라고 판단한 이란이 개발 의지를 꺾지 않고 계속 추진할 경우 미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합니다. Cannot bomb away Iran's nuclear program into zero. There's knowledge. So we need negotiations that are serious. There are steps ahead. 미국의 공격에 이은 이스라엘과의 휴전으로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이란의 핵 개발 문제는 여전히 트럼프 정부 최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상고온 현상에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주거지까지 위협하는 대형 산불로 미국은 곳곳에서 기록적인 폭염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대한 연기가 산비탈을 뒤덮은 채 곳곳에 시뻘건 불길이 보입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소방 인력과 장비가 총동원돼 진화에 안간힘을 쏟지만 강한 바람 때문에 역부족. 불길이 마을까지 위협하자 종소리에 맞춰 주민 대피 행렬이 이어집니다. Η κατάσταση είναι πολύ δύσκολη, έχει πολλά μέτωπα ανοιχτά και πολλά χωριά. Έχουμε αφήσει τις δουλειές μας, αυτό το τελευταίο πράγμα. 그리스 동부 키오스 섬에 큰 산불이 며칠째 이어져 곳곳이 잿더미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이상 고온 등 기후 변화 여파로 최근 20년간 산불 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피해 면적은 2023년 한 해에만 2020년까지 10년 평균의 3배나 됐습니다. 미국 동부 지역엔 40도를 오르내리는 불볕더위가 덮쳤습니다. 뉴욕 센트럴 파크가 13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을,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은 역대 6월 기준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보스턴과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등 동부 대도시와 중서부 일대에 폭염 경보가 발령돼 약 1억 6천만 명이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Well, the heat is so hot and I'm sweating badly. Well, the worst thing for them, I think it's the pavement. It gets really, really hot. 7월 한여름 최고 수준 폭염의 요인은 거대하고 뜨거운 공기 속에 갇히는 열돔 현상. 미국 남서부에 주로 발생하다 기상 이변 탓에 상대적으로 선선했던 동북부 지역에 이어 동부 연안으로 옮겨간 겁니다. 버텨내기 힘든 열기에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사망 사고까지 났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현지 시각 27일부터는 6월 평균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종우입니다. 필라델피아 국제공항의 기온이 13년 만에 처음으로 화씨 100도, 섭씨 38도를 기록하는 등 미국 40여 개 도시가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한 가운데 동물원에서는 동물들이 더위를 이겨낼 수 있게 특별한 간식과 시원한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동물원의 수달들은 얼린 먹이를 넣는 공 안에 물고기가 담긴 피쉬시크를 선물 받았습니다. 염소들은 특별한 과일팝을 받았고 거북이들은 그늘 밑에서 뜨거운 햇볕을 피해 휴식을 취했습니다. 직원들은 동물원에 시원한 물 한 개를 뿌려줬습니다. 시카고 링컨 파크 동물원의 고릴라와 흑곰도 사육사들이 제공한 시원한 특별 간식을 받았습니다. 서울대공원이 인공 증식한 멸종위기종 금개구리 300마리를 경기도 시흥시 옥구공원에 방사했습니다. 금개구리는 국내 토종 양서류로 농경지 감소와 황소개구리 등 외래종 유입으로 개체수가 급감해 1988년부터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습니다. 서울대공원은 이번에 방사한 금개구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생태를 연구할 수 있도록 국립생태원과 공동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당시 군사기록물 4만여 점이 복원 작업을 거쳐 공개됐습니다.
치열했던 전황과 참전 용사들의 헌신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춘천을 지키던 국군 6사단은 기습 남침을 감행한 북한에 맞서 사흘 밤낮을 싸웠습니다. 목숨을 건 전투는 낙동강부터 압록강까지 후퇴와 진격을 반복하며 그 후로도 2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용감무쌍한 아군 용사들이 고군분투하며 싸웠다는 크리스마스에 시작된 강원도 양구 고지전은 백병전과 특공, 진지사격 등 모든 작전이 동원된 혈투였습니다. 뺏고 빼앗기길 수십 차례, 그래도 기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하루 전날 경북 영덕 장사 앞바다에선 적을 교란하기 위한 학도병들의 상륙작전이 먼저 진행됐습니다. 정일권 총참모장은 어린 장병들에게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라는 친필 명령서를 남겼습니다. 치열한 전투 중에도 참전 용사들은 서로 한글을 배우고 가르치며 삶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밖에도 다부동이나 백마고지 등 한국전쟁 주요 전투 기록물 4만여 점이 복원돼 사료로 남았습니다. 6.25 전쟁 기록물은 국가유산으로 등록된 우리나라 최초의 전쟁 기록 유산으로서 그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육군은 오는 2032년까지 국가 등록 문화재로 지정된 전쟁 기록물 8만여 점을 모두 복원하고 디지털화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YTN 9입니다. 조선 왕실 건물로 추정되는 관월 땅이 일본으로 넘어간 지 100여 년 만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반출된 건축 유산 전체가 온전히 국내로 돌아온 건 이번이 처음인데 우리 정부의 꾸준한 노력과 일본 소장자 측의 적극적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만큼 색이 바랜 목조 건물. 하지만 곳곳에서 단아한 기품이 느껴집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건너가 관월 땅이라는 이름으로 100년 넘게 이역살이를 해오던 우리 건축물이 마침내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양국 불교계 협의 중단과 코로나19 유행에 막혀 정부의 환수 시도가 번번이 무산되길 10여 년. 관월 땅 건물이 있던 일본 사찰의 주지가 적극적인 협조에 나서면서 건물 전체가 돌아온 첫 건축유산 사례가 됐습니다. 特に、歴史的に非常に重要な建物だということは住職になった時から認識しておりましたので、これをやはり現在世界の流れの中での返還帰還というのをぜひ自分の手で行いたいと思いました。 고고학자로서 학자적 양심에 따라 먼저 제안에 나선 그는 건물 해체와 운송 비용도 부담했습니다. 아픈 역사를 끝낸 관월 땅에 대한 연구는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형식상 18에서 19세기 위계가 높은 조선 왕실 건축물로 추정되지만 왕실이 돈을 빌리면서 조선 식산은행에 담보로 잡혔다가 일본 재력가에게 넘겨졌을 거라는 게 지금까지 진행된 조사의 사실상 전부입니다. 건물의 원래 명칭이나 배양 인물, 정확한 위치는 확인되지 않아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를 이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연구 결과에 따라 관월 땅을 어디에 어떤 형태로 복원할지도 정해질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4월에) 출생아 증가율과 혼인 건수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혼인은 보통 2년가량 시차를 두고 출산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출산율 역시 훈풍이 예상되는데요. 우리 사회가 보다 더 아이 낳고 살고 싶은 사회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